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계속해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라는 점은 또 한켠에서는 부담되는 요인입니다.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겹쳐진 그런 가운데 오늘도 개장 전 보셔야 될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앞서서 GTC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오늘 또 엔비디아 관련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HBM의 가장 최신판이 되겠죠. 3E와 관련된 납품을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재방문했을 때 과연 선정이 돼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수 있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호반이 이 LS의 지분 매수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SM의 에스파가 일본에서 이 골든디스크라는 저명한 그런 대회가 있는데 이쪽에서 2관왕을 얻어내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한류의 돌풍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 관련해서 정수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모닝뉴스입니다. 목요일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5에 참가해 최신 AI 메모리 기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천안 패키징 공장을 한 달여 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인 스웨덴 노스볼트가 현지에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대한전선의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회사인 LS의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며 시간을 거래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룹 에스파가 일본에서도 글로벌 히트 메이커 행보를 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만나봅니다. 다음 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AI 컨퍼런스 GTC 2025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3강이 모두 참석해 경쟁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GTC는 엔비디아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서 최근 AI 산업이 각광받으면서 이 산업을 반도체 업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행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I를 중심으로 로봇과 컴퓨팅,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소개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최신 HBM 제품 신물을 포함해서 기업용 SSD 등 AI 시대의 필수 메모리를 대거 전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별도 세션에서는 AI 메모리를 주제로 발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행사 둘째 날에는 젠슨 엔비디아 CEO가 기조연설에 나서는데요. 삼성전자의 HBM 발언 가능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 기대감 속에서 전일에도 강세 흐름을 보였던 반도체주인데요. GTC 모멘텀까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천안 패키징 공장을 한 달여 만인 이번 주 초에 다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5세대 HBM3E를 공급하기 위한 막판 콜 테스트가 본격화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6세대 HBM4 연구개발 인력까지 HBM3E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HBM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지 마는지에 대한 첫 분수령이 이번 달 말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1사분기 내에서는 엔비디아의 납품권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삼성전자의 계획인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3 8단을 필두로서 올 상반기에는 HBM3 12단을 공급하는 것까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유럽의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현지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고 현지 시간 12일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노스볼트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이후 위기 타개를 위한 자금 조달 등을 강구했지만 결국 묘안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노스볼트는 이날 성명에서 한정된 시간 재정으로는 결과적으로 회사의 미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스볼트는 배터리 업계에서 중국의 비아디와 일본의 파나소닉, 한국의 LG와 삼성 같은 기업들의 대항마로 꼽혔습니다.
이번 파산 수수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배터리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스볼트의 파산으로 인해서 K배터리 관련주들의 반사수의 가능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대한전선과 LS전선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S전선의 모회사인 LS 지분을 확보해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호반그룹은 최근 LS 지분을 3% 미만 수준에서 매수했는데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 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진행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지분 매수가 소송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LS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비상장 자회사인 LS전선 지분의 92.3%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호반그룹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단순 투자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2019년 8월 LS전선은 대한전선을 상대로 대한전선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S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중복 상장 관련 언급으로 인해서 LS그룹에 대해서 투심이 악화된 상황인데요. 트럼프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LS그룹주는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10만 1,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에듀테크의 독보적 강자로 떠오른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521억 원, 영업이익은 4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3.7%, 35.4%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52%로 집계됐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실적 변동의 요인으로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합격에 따라서 신규 교과목 매출이 증가했고 커머스몰 성장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이날 공시를 통해서 현금 배당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 시간외에서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5,18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펼치고 있는 아이스크림 미디어, 실적과 함께 주가의 흐름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걸그룹 에스파가 일본에서도 글로벌 히트 메이커로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전일 제39회 일본 골드디스크 대상 수상자 명단의 에스파는 뉴 아티스트 오브 이어와 베스트 3 뉴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하면서 2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에서 정식 데뷔한 에스파는 두 차례 아레나 투어와 함께 해외 여성 아티스트로는 사상 최초로서 2년 연속 도쿄돔에 입성했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미국의 빌보드 위민뮤직 2025에서도 올해 그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SM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은 엔터주의 강세에 따라서 지난 2월 20일에는 최고가 10만 7,80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최근에 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시 10만 원 선을 밑돌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츠투하츠 신인 걸그룹의 성공적인 데뷔와 함께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